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적응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가일 때는 왜 꼭 제왕절개 해야 되죠? 다리부터 끄집어내면 될 것 같은데. 제왕절개 하는 원인 중에서 오해하는 게 제 생각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배를 보통 이렇게 여나요? 이렇게 여나요? 배를 보통 이렇게 열죠 요즘에는. 그렇죠. 자궁은 이렇게 여나요? 이렇게 여나요? 자궁도 보통 요즘에 이렇게 열죠. 네. 왜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대부분 팬티라인에 딱 가리게. 맞아요. 처음에 상처를 딱 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위에 있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교묘하게 팬티라인에 걸려요. 역시 또 거기 딱 걸려. 역시 우리 역시 갓종갓님께서 너무 낮아지면 오히려 그 음모 때문에 되게 가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장력 땡겨지면서 비유성 반응 같은 게 잘 생기기도 하고. 그쵸. 산모님들 흔히 지렁이 그런 흉터들이 생기는데 제왕절개 흉터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것도 의사들마다 약간 의견은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붙여주는 거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오랫동안 붙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개는 6개월에서 우리가 길게 1년 정도까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게 상처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어서 한 1년 정도까지는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형외과 선생님이 스테랄 스트립 이렇게 테이프 테이프. 붙여놓은 맞아요. 당긴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붙여놓으라 그러셔서 둘째 때는 그것도 되게 오래 붙이고 있긴 했거든요. 맞아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붙이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네. 시카케어처럼 실리콘 같은 패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써보니까 끝에 막 때타고 이렇게 막 씻어서 써도 된다고 하는데 접착력이 또 조금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때 학회 가서 들어보니까 연고를 써도 되고 이걸 맞아요. 써도 되고 뭐든 하여튼 꾸준히 쓰라고 흉터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생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체질이란 것도 무시할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꼭 흉터 케어하는 데가 요새는 꽤 많으니까 첫째 때 진짜 열심히 관리했거든요. 둘째 때 거기 도려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괜히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둘째를 낳으실 분들은 첫째 때 조금 편하게 가셔도 맞아, 되지 오히려 않나요? 첫째 때 관리를 잘해서 그게 크지 아 않아서 그런가?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그럼 만약에 더- 두꺼우면 크게 벌려야 되니까 아 그래서 첫째 때부터 잘 하시면 좋네요. 더더욱 좋다. 아 이러면 좋네요. 우리 PPL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특정 광고 PPL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할 때 이제 가끔씩 하나 더 상처가 생기냐고 묻기도 하시는데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 상처를 위아래를 잘라내고 거기를 도려낸 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를 꼬매주는 거니까 상처는 한 개만 남는다는 거. 나중에 목욕탕 가서 약간 그러니까 세 명 이렇게 나이테처럼 이렇게 되면 약간 슬플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산모님들한테 수술 끝나자마자 사실 얘기하고 산모를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뭘까요? 걸으세요. 그렇죠. 걸으세요. 걷는 게 왜 중요할까요? 유착을 예방해줄 수 있고 회복에도 진짜 좋아요. 제왕절개를 저한테 추천해준 친한 언니가 있어요. 첫날 진짜 아픈데 정말 이 악물고 딱 걸으면 그 다음날부터 되게 편해진다더라고요. 아. 걷기 되게 쉬워진대요. 근데 그건 안 걸어봐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왕절개하고 처음에 딱 일어날 때요. 그러니까 내장이 다 쏟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열릴 것 같아. 진짜 열릴 것 같아요. 배가 막 곧 열릴 것 같고 친구가 이제 뭐 병문안 와가지고 웃기면 정말 화가 나요. 막 이렇게 웃고는 싶은데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자연분만 해도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비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 근육이 못 받쳐줘요. 이게 복직근이 이렇게 늘어나 있으니까 왜 다시 가서 나온다 애가 다시 들어가 있는 것 같아. 하나가 남아있는 느낌이라고. 전신만 체하면 또 기침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가래 뱉거나. 그럼 기침하거나 크게 웃으면 배 터질까봐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빵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럼 터지지. 예? 상처가 터질 수 있나요, 선생님? 이렇게 막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거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아주 그냥. 상처는 진짜 웬만하면 안 터져요. 왜 터질 일이 잘 없죠? 우리가 그 근막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봉합을 하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상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긴 하죠. 이게 왜냐면 되게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배에 이제 지방이 이제 좀 두껍고 많으면 지방이 녹아버리면 그리고 거기에 2차적인 어떤 감염이 생기면 장액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막 짜면 물 나오고 맞아. 막 그래서 상처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다시 꼬매는 일도 없지는 맞아요. 않죠. 그래서 상처가 확실히 안 좋은 분들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진행이 안 응급. 돼서 응급으로 하신 분들은 상처 문제 좀 잘 생기고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그 다음에 살찐 사람들. 그리고 제왕절개 하신 산모님들 중에 가끔 나는 꼭 자연분만을 권쌤처럼 느껴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V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바자이나 벌스 애프터 세자리안 섹션.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셋은 V백을 별로 막 이렇게 선호하지는 싫어하죠. 않는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총 33% 산모는 제왕절개 한다고 하고 한 10에서 12% 정도는 이제 이 V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45% 정도가 제왕절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미국에서 V백을 하고 C색을 한 사람 2개 합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제왕절개 하는 퍼센트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V백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왕절개가 너무 비싸서 맞아요. 입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V백 하는 사람이 2,00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0. 몇 %였는데 그게 왜 위험할까요?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있죠. 이미 근육을 한번 칼이 들어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진통 중에 거기 부분이 이제 약해져 있으면서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터지면 아기가 그 자궁 밖으로 그 엄마 배 안으로 쏙 들어가. 결국 아기한테 혈류가 정확하게 잘 안 가게 되고 그 터진 부위에서 피가 칼칼칼칼 나면 산모아기 다 위험하고 완전 응급인 거죠. 다른 선생님 환자였는데 심지어 둘째 분만하고 있었는데 모니터도 괜찮았대요. 산모가 이제 아파하는 게 양상이 조금 이상해서 너무 세서 그냥 응급으로 수술하자 해서 했는데 자궁이 터져 있었죠. 아. 그 산모는 결국에 피가 안 멈춰서 자궁을 떼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자궁이 터졌을 때 아기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고 아기가 잘못될 가능성도 많고 자궁에서 피가 안 멈춰서 자궁을 떼는 확률도 꽤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술은 아닌 것 같다. 맞아요. 발생 빈도가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안 많을 수도 있어요. 0.5에서 한 1%? 뭐 100명 시도하는데 나 설마 한 명에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할 맞아요. 수도 있는데 아기와 남편, 가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물은 엄마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애랑 내가 건강하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게 순산이거든요. 제왕절개를 하건 자연분만을 하건 뭐 상관이 없어요. 이 영상이 나가면 또 밑에 막 이렇게 외국에서 분만하신 분들이 또 여러 댓글을 다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외국하고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 늘 둘 수는 없어요. 뭐가 더 낫다고 할 수도 없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러면 외국 의사들은 그 0.1%, 0.5%를 생각을 안 해서 그러냐 하시는데 의사와 산모의 의지나 아니면은 신념을 따라가는 거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하다. 뭐 V백을 원하시면 시도하셔도 돼요. V백을 많이 하는 선생님한테 그 대신 가서. 맞아요. 맞아요. 네. 전문가에게.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개인적인 내 사견은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V백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그 제가 존경하는 현우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0아니면 1이잖아요. 저는 제가 1에 수렴하고 싶진 않거든요. 하이프 하신 분들도 저는 제왕절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사실 애를 낳을 사람은 하이프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신의료 기술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미국 FDA에서도 분만을 끝낸 차일드 베어링을 이제 그만할 사람한테 하는 게 맞다고 맞아요. 돼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나는 애 낳을 가능성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프는 출산 후로 미루시는 맞아요. 게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자궁 근종 수술한 것보다 더 위험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녹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배를 열어서 이제 수술을 해보면요. 그 하이프 잼 부분은 이렇게 푹 들어가요.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쑥 맞아요. 들어가요. 이게 괴사시키는 거니까. 임신하기 전에 안 할 줄 알고 수술을 하이프를 받으셨는데 임신하셨다면 또 너무 엄청 막 걱정하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자궁 근종 절제술을 한 분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일단 되어 있긴 있어요.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기보다는 그 전에 집중하자. 의사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고 임신 초부터 나 이런 거 했다 맞아요. 이렇게 인폼을 충분히 주셔야지. 만약에 젊었을 때 수술한 걸 비밀로 하시고 싶다. 뭐 비밀로 하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밀로 하셔야 된다면 남편 없을 때 오시면 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 그리고 설사
지금 남편 모르게 예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신 적이 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숨기면 안 돼요. 꼭 맞아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 몰래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네, 원래 얘기해 주시면 의료진들이 그런 거를 남편한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종 같은 거 이제 수술하실 때 대부분 환자들이 복강경을 선호하고 의사들도 복강경을 선호하기는 하잖아요. 저도 복강경 수술을 훨씬 좋아하긴 하는데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들에 있어서 근종 수술은 꼭 복강경이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왕절개 하는 그 부분으로 자궁 근종 수술을 하기도 하고 손이 훨씬 단단하게 꼬매기는 하니까.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자궁 근종 수술을 했던 환자 중에 자연 분만하다가 뭐 임신 중에 파열이 있었던 환자들은 대부분 복강경 수술 환자였었으니까 이 의사가 개복 수술을 권한다고 해서 꼭 그거를 하면 안 되거나 맞아요. 막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발생률이 사실은 엄청 높은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V100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0이냐 1이냐 했을 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0으로 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꼭 하시고 싶다면 뭐 하시면 전문가를 찾아서. 그쵸. 전문가 많이 하는 병원에 가셔서 철저한 검진 하에 하면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겠죠. 그게 그렇게 원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해야죠.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미련이 안 맞아요. 저는 자연분만 되게 하고 싶었으니까 만약에 수술을 했으면 V100. 생각이 조금 들었을 수도 맞아, 있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둘째 때는 저는 사실 와이프한테 제왕절개 할래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나중에 자궁 탈출이나 이런 게 확실히 올라가긴 올라가거든요. 임신이라는 거 자체가 골반 근육이라든지 맞아요.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거의 확률을 계속 올리기는 하니까요. 애기 낳으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 태근님 열심히 하세요. 기승전 운동. 저는 제왕절개 하고 난 뒤에 그 두통이 진짜 심했거든요. 맞아요. 그 수술하고 한 2, 3일까지 거의 막 고개를 들질 못했대. 이러고 다녔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척추 마취를 하고 난 뒤에 저 같은 경우는 내척 수액이 조금 새가지고 그 블러드 패치라고 해서 자가혈 주입술 뭐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왕절개 하고 난 뒤에 그 저처럼 척추 마취를 하거나 경막외 마취 뭐 이런 종류로 하셨는데 두통이 되게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주치의원님한테 그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머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특징적으로 아픈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아프다든지 맞아요. 누우면 괜찮은데? 누우면 괜찮아. 내가 출혈이 많아서 머리가 좀 띵하고 애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아프고 한 거는 그거 해달라고 하면 수유하다가 아플 수도 있어요. 수유하면 왜 자세가 맞아. 목이 아파서. 되게 긴장해서 수유하니까.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달라. 진짜 이게 아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제왕절개를 하시는 분으로서 선배로서 제왕절개를 앞두시고 있는 산모님들을 위한 한마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순산이라는 거는 애기랑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제왕절개를 했다고 해서 내가 애한테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애를 가진 내가 내 의지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피치 못해서 제왕절개를 하든 내가 원해서 제왕절개를 하든 애기만 건강하게 낳으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임신 생활 즐기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제왕절개 잘 받으시고 많이 걸으세요. 아시겠죠? 순산하세요. 순산하세요, 여러분. 아, 누가 나으신데?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네, 다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 나왔습니다. 출근입니다. 엄마 닮았네.